안녕하세요. 마카오처리TV의 철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령 소백산에 있는 중령제 정상에 와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예전에 이제 영심이를 만나러 가기 위한 관문이었죠. 관문. 그 꼬불꼬불한 산길이었고, 그래서 뭐 마지막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그때 지나가던 그때 기분으로 여기 와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기 와서 영상을 찍게 됐고, 지금 뭐 밤 10시 40분이고 여기 뭐 정상에는 지금 장마비라서 그런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뭐 비 소리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영심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나지막히 그때 뒤에서는 정말 뒤에서 애들을 완전히 뭐 어떻게 지금 뭐 난공불락이지. 난공불락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영심이가 뭐 기존에 우리가 자고 온다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강릉에 가서 바다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영심이를 태우고 왔는데, 영심이는 마음속에서는 사실 영심이도 제 내피셜인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1인 2역을 해야 되니까 조금 느끼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영심이의 말을 조금 살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영심이가 했던 말이, 오빠 내가 영주 가서 자고 갈 테니까 영주로 지금 가자. 이게 정답이에요. 야,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이쁜 마음씨의 영심이를 당장 지금 여기 호텔로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더 가기 싫더라고. 더 가기가 싫어서 운전도 정말 피곤하게 제가 그때 6, 7시간 가량 했고, 저는 영주에서부터 왔으니까 좀 더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밤 10시 거의 가까이 된 상황에서 너무 가기 싫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더 가기가 싫고, 그렇게 해서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영심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심이가, 오빠 내가 운전할게 가자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 영심이의 그 의견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좀 운전해 라고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뒤에 둘은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친구의 여자친구지만 저희들은 왼수죠 그 순간에는. 그래서 정말 좀 열이 받았죠. 조수석 의자를 180도로 뒤로 제꼈어요. 그러면은 뒷좌석 아시죠? 뭐 제 바로 조수석 뒤에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180도를 의자를 넘겼으니까, 그리고 의자 쭉 빼고, 그러니까 뭐 뒤에는 앉을 수가 없죠. 그 둘이 운전석 뒤로 둘이 반을 그냥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많이 불편하게 왔을 거예요. 정말 얄미웠고 정말 생각 외의 결과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주로 오는데, 뭐 설악산이었으니까 뭐 루트는 뭐 강릉, 동해, 태백 뭐 이런 루트였어요. 그때는 고속도로 그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국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조수석에서 한참 잤다, 피곤도 했고 한참 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반 이 정도 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10시에 출발해갖고 5시간 반을 왔는데, 눈을 떠갖고 도로 이렇게 표지판을 이제 한참 도로 표지판 언제 나오나 이제 비몽사몽의 상태로 이렇게 봤는데, 표지판이 탁 나왔는데 아직도 태백 10km가 남은 거예요. 야, 5시간 반을 왔는데 아직도 태백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태백도 못 왔어 라고 하니까, 영심이 하는 말, 오빠가 자니까 깨지 마라고 가속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50, 60으로 온 거예요. 와, 그렇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감동 아닌 감동을 또 한 번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백하고 영주하고의 거리는 그때 당시에 한 2시간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거의 6시 다 돼서 영주에 도착해야 돼. 보통 같으면은 뒤에 일행들 있으면 이제 영주 다 와서는, 제가 지리를 아니까 다 와서는 거의 뭐 봉화쯤 와서는 제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리를 잘 아니까 그쪽은.
보통 같으면은 일행들 집 앞까지 다 내려주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주는 게 정상인데 너무 얄미워서 그냥 시내 중간에 그냥 뚫다 내려 라고 하고 일단 내렸어. 그냥 내려주고 저는 영심이 하고 이제 영주에 이제 호텔 소백 호텔이죠. 그쪽으로 가죠. 영주에 그 당시에 뭐 소백 호텔이 가장 좋았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둘이 같이 이제 가서 그 뒤로는 이제 상상에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한 7시 반 8시쯤 된 것 같아요. 8시쯤 됐는데 영심이가, 저는 이제 운전도 하고 뭐 물론 옆에 조수석에서 잤지만은 이 조수석이 자도 그 피곤이 뭐 그냥 침대에서 자고 편하게 잔 거하고는 틀리더라고. 그래서 8시 됐는데도 몸이 되게 피곤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영심이가 오빠 원주로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8시에서 조금만 있으면 또 퇴실 시간이고 이러니까 원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그 왜 너 집에 가야 돼라고 하니까 그 이제 8시 가까이 됐고 뭐 영심이도 저랑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첫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서먹서먹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빠는 아직도 피곤한데 그 자기가 또 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그때는 이 중년길을 넘었어야 돼요. 중년길을 넘고 내려가서 단양으로 가서 단양에서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그때도 우회도로가 없었어요. 그냥 제천역을 지나는 시내길을 뚫고 가야 돼. 시내길을 뚫고 이제 그 다음 제천에서부터는 이제 치안까지는 그때 고속도로가 막 이제 건설을 하고 이 양방향 이제 중앙선이 없는 고속도로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자고 있는데 제천 넘는 걸 보고 잤는 것 같은데 또 산길을 가고 있더라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그래서 영심이한테 고속도로 있는데 왜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영심이가 오빠 자는 거 더 보고 싶어서 치악산으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은 더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에 도착하니까 보통 같으면은 2시간 반 이렇게 올 걸 거의 12시 반, 1시, 그것도 한 4시간 가까이 돼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냥 엄청 천천히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영심이는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영심이를 내려주고 밥 먹고 영주로 왔죠. 그렇게 이제 영심이하고의 이제 첫날이 지나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정말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은 거의 같이 있고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했죠. 근데 문득 저희들이 만난 지 한 6개월, 7개월 가량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익 뭐 근무하는 때라서 공익 근무는 다른 거 없어요. 산불 감시였는데 그냥 면사무소에서 도장 찍고 나면은 뭐 산불이 안 나니까 친구들하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퇴근 시간 되면 도장 찍고 뭐 그런 거의 그거였죠. 그럼 뭐 그때 저는 차도 있었으니까 도장 찍고 친구들하고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휴대폰도 들고 다녔다고 했죠.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심이. 그래서 오빠 보고 싶어갖고 지금 영주 왔다면서 갑자기 영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낮 한 2시 반? 아직 우리 공익은 마치려고 하면 8시 퇴근이죠. 그래갖고 갑자기 뭐 연락도 없이 저 만나러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당구장 앞으로 오라 그래서 만나서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저는 저희 집을 데려갔어요. 저희 이제 뭐 그때 결혼했을 때 저 와이프는 성남에 애 데리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님 그리고 그리고 제 바로 위에 형. 근데 그때 당시엔 아무도 없었을 때였고 그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제가 그냥 사는 내 방에서 그냥 구경시켜 준다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데려갔어. 그리고 가서 커피 한 잔 뭐 주고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1시간 반 가량 집에서 그냥 있다가 나온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아무 정말 그 영심이의 그거를 아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저희 거실에 뭐 찬장이라 그러죠. 그냥 뭐 접시 같은 거 어머니 모아놓고 이런 찬장
구석에 제가 제 아들하고 제 첫 와이프하고 돌 사진에 찍어놓은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영심이가 본 거예요. 근데 영심이 쟤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없었어요. 정말 평소하고 똑같아요. 그 저는 걔가 그거 저도 그게 있는지 거기 있는지를 몰랐고, 근데 영심이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때 그 사진을 봤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아무 내색 보통 같으면 여자친구 같으면 뭐 오빠 결혼해서 그 따지고 들을 건데 정말 그런 내색을 없었으니까 몰랐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영주에서 맛있는 뭐 음식집에 가서 영심이 밥 한 끼 사주고 이제 영심이 올라가라고, 어? 그렇게 해서 영심이는 차 타고 이제 다시 원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주에 한 번, 제가 그때는 뭐 공익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넉넉하게 뭐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기름값 대기도 사실 좀 벅찬 상황에 영심이하고 데이트 비용을 만든다는 것도 동독시 알아서 그냥 뭐 거의 뭐,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갖고, 영심이는 정말 제가 어디 충주 댐에 낚시를 하면은 8시간 동안, 여자가 낚시 엄청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낚시하는데 옆에서 지켜만 보고, 그런 애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거의 우리가 만난 지 한 10개월 가량 됐을 때였고, 자주 만났죠. 그 후로는 거의 뭐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10개월이 된 어느 날, 영심이가 이제, 그렇죠, 저 부모님도 뭐 다 큰 딸애가 주말마다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까 뭐 눈치를 챘겠죠.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영심이가 한날 조심스럽게 저희한테 말을 꺼내더라고. 오빠, 아빠가 오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올 수 있냐라고. 그때 그 순간 들었을 때 제 머리에 지진이 났어요 정말.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순간 그냥 얘기했을 때 그냥 계속 이때까지 속인 것처럼 그냥 그 영심이 아버님한테도 그냥 속이고 그냥 가서 인사를 드릴까 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50대 50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50은 아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영심이를 내가 놔줘야 되겠다. 너무 제가 내 욕심에 너무 이거는 너무 죄책감이 들고, 50은 죄책감이 들고 50%는 그냥 가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이런 양갈래 속에서 뭐 생각이 깊다가 정말 그때는 어린 애가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영심이한테 알겠다, 일단 생각해보자 라고 시간을 끌고, 그 뒤부터 영심이랑 만나면은 정말 제가 영심이한테 이때까지 행동하지 않은, 영심이가 싫어하는 행동, 앞에서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아닐 때 짜증내고, 이런 만남의 반복을 두 달 가까이 했어. 그러니까 영심이도 이때 뭐 한 10개월까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짜증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욕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저는 바랬어요. 제 스스로가 영심이를 보낼 수 없으니까 내 본 모습이 이거다. 그냥 너가 네 나쁜 모습을 보고 너 스스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정말 짜증 많이 냈어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던 어느 날 마지막 영심이하고 같이 자는 날이었죠. 마지막 영심이하고 같이 자는 날이었는데, 저도 그때도 생각을 못해서 그냥 뭐 여느 때처럼 그냥 밥 먹고 그냥 짜증내고, 어떻게 그냥 인생 그냥 될 대로 일단 되라였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정말.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인지라 철이 없었죠. 그렇게 자고 눈을 아침 한 7시인가 8시인가 눈을 떴는데 영심이가 없더라고요. 영심이가 없고, 머리맡에 제 양발이
양발하고 이제 옷이죠. 반듯하게 개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양발하고 옷 위에 손편지가 6장 분량이었어요. 6장 분량의 손편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뭐 편지라는 거는 잘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 편지를 보고 정말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한동안 한 10분가량 그냥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 너무 그냥 제 선택이 잘못된 거인가, 막 그때 당시에 참 어린 나이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편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뭐 6장이라는 걸 제가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팩트는 이거였어요. 영심이가 생각했는 거. 오빠, 몇 개월 전에 오빠 집에 갔을 때 오빠 결혼 사진 봤다. 젖돌 사진 봤고, 근데 자기가 4개월 5개월 동안 그거를 숨기고 오빠인데 얘기 못하고 오빠하고 못 헤어지는, 그걸 보고도 못 헤어지는 자기 마음은 왜 헤아리질 못하고 아빠가 오라는 그걸로 왜 오빠는 자기가 내가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 왜? 평소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쓸데없는 데서 욕을 하고 쓸데없는 데서 화를 내고 하니까, 평소에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망설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개월을 고민하고 울고 속으로 울고 집에 가서 울고, 그 많은 고민과 자기는 그걸 하면서도 오빠하고 못 헤어졌는데 왜 자기인데 이렇게 모질게 대하냐, 왜 자기는 조금 더 정말 그 편지를 듣고 보고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 영심이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순간에도 그 편지를 읽고 나가는 중에서도 머릿속에서는 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그때 영심이 태장동에 사는 영심이 나이는 75년생이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사례도 연락처를 해갖고 좀 뭐 안부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사례하겠습니다. 정말 뭐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까지는 제가 사례할 의사도 있고. 정말 궁금해요. 그 영심이가 지금 세월이 많이, 지금은 애 놓고 영심이도 잘 살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우리 뭐 걔도 이제 75년생이니까 뭐 이제 곧 50이겠죠. 그냥 제일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 친구가 가장 궁금해요. 가장 궁금하고, 지금에 와서 뭘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세월에 정말 그 1년 동안에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저인데는 정말 좋았던 기억, 저는 그래요. 정말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영심이한테 저도 정말 영심이가 좋아서 얘를 놓아줘야 되겠다. 제가 제 욕심만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더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좋아서, 제 인생에 절체절명에 좋아서 놓아준 친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편지를 두고 간 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영심이하고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뭐 잘 살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옛 추억이죠. 옛 추억이고,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정말 정말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영심이를 한참 만나러 다니는 여기 중령 휴게소죠.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꼭대기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조금 있으면 30일, 지금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제가 또 캄보디아에 또 일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카톡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문의가 와요. 뭐
뭐 아바타를 해서 뭐 돈을 땄는데 뭐 추방을 당했니, 에볼루션을 해서 뭐 했는데 추방을 당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가 있어, 뭐 저도 캄보디아에 있지만 유튜브 아바타가 성행을 많이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개인별로 잘못 들어가면은 먹튀 당하고 조금 따고 게임 뭐 하면은 추방도 당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마카오도 제가 있을 때 에이전트 잘못 만나면 에이전트가 돈 들고 도망가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카지노가 왜 도박이 있는 곳에 업자들도 순간 정신 놓으면은 진짜 걸베이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저 역시 그런 거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은 저 철이 뭐 유튜브 찍고 하지만은 마카오 때도 그렇고 뭐 저기 캄보디아도 그렇고, 제가 늘상 마카오에도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안전하고 할 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유튜브 뭐 아바타 요즘에 뭐 많이 하죠. 뭐 에볼루션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아. 그러니까 그런 게 먹튀 안 당하고 추방 안 당하고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안전한 데 소개해 줄 테니까. 뭐 베트남 마찬가지고, 베트남 호이안 가면은 다 호이안에서 호텔에서 대접받고, 마카오도 마찬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카톡에서 제발 누가 먹튀했는데 그 사람 좀 찾을 수 캄보디아 찾을 수 있어요. 찾으면 뭐 할 거야? 예? 저 몇 번이나 뭐 캄보디아 뭐 간 뭐 어쩌고 저쩌고 찾을 수 있어. 찾으면 뭐 할 거냐고. 예? 뭐 마카오에 에이전 누구누구가 뭐 20만 불 한전에다 찾으면 뭐 할 거냐고. A시 당초 믿을만하고 이런 데를 또 거래하고 알아두셔야, 게임 해갖고 이기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아갖고는 뭐, 아무튼 그렇고, 오늘 좀 길게 영상을 찍었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약속드린 걸로 실방 위주로 카지노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일일이 또 실방에서도 또 뭐 자주자주 풀어드리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직원도 뭐 한번 출연 한번 시켜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 바라고요. 자, 구독,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 정상에서 그날 이 길을,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갖고 이 길을 다닐 이 없지만은 그때 기억을 잠시나마 되새기면서 여기 중령 정상에 와서 영상을 찍었네요. 자, 여러분들 실방에서 뵐게요.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